개발자 한 달에 착한 거 이렇게 3월에 들어간 거는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이 아닌 다른 거 개발 관련이지만 프로그래밍이 아닌 거 하는 것 같아요. 스크럼, 팀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에자일 방법론 뭐 되어 있는데요. 원제는 에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위드 스크럼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거는 2002년에 원서가 나왔고요. 2008년에 그 번역서가 나왔어요. 원서는 켄 슈아버랑 마이크 비들이라는 분이 썼고요. 켄 슈아버는 스크럼을 같이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죠. 나머지 한 분은 뭐였더라? 제프 무슨 서덜랜드라는 분이고요. 제프 서덜랜드랑 둘이서 같이 만들었죠. 번역하신 분은 박일림이랑 김기웅님인데 두 분 다 게임 개발자예요. 박일림은 NC 소프트에서 이때만 해도 리니지 2 팀에 계셨고 김기웅님은 지금은 판교에서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제가 왜 계시는 거예요? 저 유튜브에서 봤던 거였는데 왜 계시지? 그래서 그 김기웅님이 쓰신 역자서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름 없이 시작하세요. 뭐 이거 이름 없이 실행하기란 패턴인데요. 이 패턴은 제가 2007년 7월 피캠프에서 그 김창준님이 웁슬라를 갔다 오신 다음에 거기서 패턴 라이딩 워크숍에 그 참가하셔서 우리나라에서 하자. 그래서 패턴 라이딩이라는 세션을 하셨고요. 그때 제가 그 발표했던 거죠.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경님이 이렇게 각종 발표 때마다 자주 인용을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최근에 추천 없는데 그냥 제 자랑이었고요. 스크럼. 스크럼이 뭘까요? 스크럼. 스크럼. 여 책에서는 영어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럭비에서 뭐 다시 경기 재개할 때 뭐 이렇게 짜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스크럼 생각하면 우리 럭비 안 봐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당연히 생각하면 스크럼 당연히 이거죠. 스크럼 짜가지고 막 그러면 막 이렇게 막 100골 다 나와서 막 뜯어내고 막 그런 거. 우리 스크럼 하면 다 이거죠. 정말 사진 이거밖에 없었어요? 천연대 위에 이게 있더래요. 요새 사진도 있을 텐데. 그래. 근데 스크럼 하면 저 사진이 나와요? 네. 스크럼 짠다고요? 옛날 운동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동무서 나는 거였어요. 스크럼이라서 세대 차이가 나네. 세대 차이가. 여기는 어깨 동무인데 되게 이렇게 팔짱 끼는 친구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어쨌든 어렸을 때 그 트로트하는 냄새 안 맡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이 세대는 아니긴 하죠. 저 세대이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지금? 저 사진인데? 하여튼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주 보이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DD 때 다루려고 했던 게 어떤 거였죠? 복잡함이잖아요. 근데 DD 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거는 원래 본질적인 복잡함이다. 뭐 그런 거고요. 거기서 설계로 풀려고 했던 거고요. 스크럼도 마찬가지로 복잡함을 제거로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설계 관점이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관점, 조직 관점 그런 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켄 슈어버가 일단 경험 얘기를 막 해요. 뒤에 가면 뭐 다른 사람 얘기도 더 나오지만. 그래서 인디비주얼사에서 그 개인 뉴스 페이지, 그래서 뭐였죠? PNP 뭐 그 프로젝트를 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가 막 거기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프 서덜랜드가 스크럼이라는 걸 원래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딱 왔는데 이걸 잘하고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저기 켄 슈어버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군.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걸 시킨 거죠. 딱 왔더니 이게 왜 이런 상황이지? 하여튼 뭐 그랬었고. 어쨌든 제프 서덜랜드는 그때 부사장이었고 켄 슈어버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하는 거죠. 이 스크럼을 만든 거를. 한 사람은 임원이고 한 사람은 그냥 일꾼이고. 그래서 그냥 인디비주얼 딱 왔더니 문제가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 막 일하려고 하는데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서로 막 그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어제 내가 막힌 일 됐어요. 이것도 또 하는 일이 왔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했더니 좀 제발 할 일 있으면 할 일을 좀 목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무슨 계속 이름 말하는 누구는 뭘 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아저씨 이름을 계속 얘기하죠. 이름 뭐였더라? 여기 써놨는데 써놓지라고 안 써놨는데 뭐였죠? 러스티라는 분한테 그걸 막 목록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만들어줬대요. 친데레예요. 어쨌든 이렇게 작업 요청 청구도 여러 사람들한테 하는데 당신이 하세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하겠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하죠. 그래서 방해물을 안 받게 하죠. 그래서 러스티 아저씨가 딱 여러 가지를 모았어요. 할 일 목록을 딱 모았는데 거기 우선순위를 다 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요구사항 목록을 제품 백로그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요구사항 목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요구사항 목록이 우선순위가 없다. 그럼 여기에 이 자체로 그냥 장애물인 거죠.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전에 뭐 내가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좀 이터레이션을 그러니까 반복적인 방법을 쓰면 좋더라. 타임박스를 정해서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팀에 물어봤더니 한 30일만 되지 않을까요? 그래 30일로 하자. 그냥 그렇게 정하죠. 그래서 스프린트 뭐 30일 얘기하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인디비주얼 사이 따지면 돼요. 거기 개발팀이 30일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기간을 스프린트라고 부르죠. 테스트가 끝난 것까지, 그러니까 스프린트가 딱 끝나면은 테스트까지 완전히 마친 제품이 릴리즈가 하나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테스트가 안 된 거를 스프린트 기간 안에서 뭐 해가지고 테스트 안 된 거 막 내놓는다. 그럼 스크럼이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 데는 다 사기죠. 그런 거는 스캠이에요, 스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방해꾼이 안 사라져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또 누가 몰래 와서 일 시켰구나. 그거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데일리 스크럼이라는 걸 하죠. 일일 스크럼을. 그래서 매일 당신 뭐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거 원래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누가 와서 시켰어요. 그럼 이제 잠깐 그만 좀 딱 하더니 가서 당신 왜 그런 일 시켰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낭비를 제거하고 목표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딱 가능한 이유는 부사장인 그 제프 서더랜드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데려온 켄 슈아버가 딱 시키니까 안 하면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면 제프 서더랜드한테 가서 따지시오. 부사장한테 들기던가 딱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 스크럼이 잘 안 된다? 자기가 낙하산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우미를 우리는 이제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 거죠. 악역을 자처한다고 해요. 이 책에서 보면은 내가 악역을 자처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꼴리면 뭐 빡치면은 가서 얘기를 하든가 부사장이랑 싸워서 네가 사표를 내고 나가든가. 싫으면은 그냥 이걸 따라라.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낙하산이 아니라서죠. 심지어는 뒤에 가면은 스크럼 마스터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냥 수석 관리자나 아니면은 외부 컨설턴트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죠. 왜냐면 그런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일일 스크럼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장애물을 이 자리에서 막 얘기하니까요. 그러면 스크럼 마스터가 막 오늘 하루 종일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서 해결을 해요. 왜 이게 가능하냐? 부사장이 시켰으니까. 그래서 일일 스크럼을 만약에 장애라고 막 느껴서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크럼 하겠다라고 하면 매일 일일 스크럼 하는데 그 낭비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작업을 해야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일일 스크럼을 하는 게 장애물이 너무나 완벽해서 모든 게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일일 스크럼 따위가 없어지는 게 이제는 그 장애물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거나 또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데 하나도 해결될 리가 없어요. 어제 얘기를 해봤더니 스크럼 마스터가 빈손으로 들어왔어. 왜 해 이거? 그냥 빡치니까 그냥 짜증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 책에 따르면은 어쨌든 이게 너무나도 효과적이라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사람들이 막 와. 개나 소나 막 다 와요. 그래서 막 하니까 헛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통치하자. 그래서 팀원만 말해라. 제발 다른 애들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설계 얘기도 하니까 주제를 3가지로 딱 줄여요. 한 일, 뭐 했냐? 딴 거 했네? 이제 쫓아가가지고 당신 왜 그림 시켰어요? 하지마! 불만 있어? 부사장한테 따지던가 딱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이 다른 거였다. 아니 왜? 그러면 누가 이걸 시켰어요? 쫓아가요. 가서 당신 왜 그 일을 하라고 했어? 싫으면 부사장한테 따지던가 딱 그걸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도 뭐 장애물이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그걸 할 것도 아니고 어제 한 것도 아니지만 자꾸 누가 나한테 와서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가요? 그럼 당신 왜 그랬어? 싫으면 부사장한테 따지든가를 하죠. 그래서 이거 3가지를 딱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켄 슈아버가 이렇게 경험을 막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생겼고 그래서 스크럼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게 됐죠. 원래는 제프 서더랜드가 스크럼이라는 거를 딱 해가지고 학원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한다를 정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프 서더랜드가 우리 회사에 와서 당신이 스크럼이라는 걸 해야겠어. 그래서 데려왔어요. 난 스크럼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네. 그래서 했더니 이걸 하면 스크럼이 되는구나 만들어냈죠. 네, 이게 바로 임원과 이렇게 노가다꾼의 차이. 어쨌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스크럼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지금 프레임워크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어요. 이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이미지가 없어서 그냥 퍼왔어요. 일단은 제품 백로그가 있죠. 그러니까 왜
네, 일단 제품 백로그가 있죠. 여기에 모든 요구사항이 다 들어가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으면 제품 백로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제품 관리자가, 아이고, 왜 이래. 네, 제품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슬라이드 잘못 만들었구나. 어쨌든, 네, 제품 관리자가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사실상 이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쵸? 우선순위를 확 낮춰요.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은 그 러스티한테 그냥 요청하면 다 요구사항에 넣어. 요구사항 목록에 다 넣어. 괜찮아, 다 넣어. 하지 않겠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하죠. 일단 넣고, 그냥 우선순위 확 낮추면은 영원히 안 하겠죠? 그 다음에는 팀을 딱 구성을 해서 팀이 모든 걸 해요. 뭐,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뭐 그런 거 다 하죠. 테스트, 당연히 팀 안에 써야죠. 그래서 크로스 펑셔널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냥 프로그래머 몇 명 모아놓고, 우린 팀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테스트가 되지 않으면 기능 완성된 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PMP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다가 한 달마다 릴리즈가 된다고 하죠. 네, 배포도 당연히 해야죠. 뭐 요즘 말로는 그냥 데브옵스죠. 다 하잖아요. 그냥 요새는 기본이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잘 없었으니까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프린트 계획회의 때 30일 안에 개발 가능한 요구사항을 선택을 하죠. 근데 뭐 밑에서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위에서부터 정해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린 못해요. 그래서 뭐 게시판에 글쓰기다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개발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게 나누자. 뭐 DB를 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테이블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뭐 RESTful API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쓰기 폼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막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기로 한 여기 제품 백로그에 있는 거를 이번에 할 작업 목록으로 바꾸죠. 이거를 우리는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 딱 했더니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제품이 항상 새로운 건 아닐 테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증분된 제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번에 하기로 정한 게 있었으니까 그게 딱 실행되는 제품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품을 딱 내려면은 3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나올까 말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30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거 완성하냐? 방해받지 말아야겠죠. 그럼 그걸 누가 하냐? 이렇게 저절로 방해받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 누가 방해를 못하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커버를 쳐야겠죠.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동원하죠. 이 부사장의 이름을 걸고 모든 걸 다 쳐내는 거죠. 방해를 못하게. 그래서 팀을 외부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뭐 일반적인 회사는 그런 거 있어요. 경영진이 딱 있어요. 내부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팀에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일이 됩니다. 그럼 얘기를 안 듣겠죠. 그러면은 뭐 대부분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외부에서 데려오면은 같은 얘기하는데도 얘기를 듣죠. 그런 사람이 자기 경험담, 성공담을 이렇게 팀으로 쓴 거죠. 여기서 책에서는 완벽하게 되는데 저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은 몸값이 비싸니까요. 그리고 팀은 매일매일 스크럼을 통해서 현재 상황과 장애물을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비싼 돈 받는 사람이 와서 부사장의 이름을 걸고서 모두 다 해결을 하죠. 그리고 스프린트가 이렇게 끝나면은 제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같이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잘 만들었네. 하면서 박수 치고 이제 끝내죠.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 넘어갔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30일 끝났으니까 30일 만에 완성일 리는 없잖아요. 다시 반복하죠. 이게 스크럼의 전부라고 하죠. 그래서 스크럼은 불필요한 관리를 제거를 해요. 원래는 관리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를 오히려 제거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요. 오히려 관리라는 게 존재한다면 일을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모든 걸 제거하는 게 관리인 거죠. 그래서 팀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막 그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은 알아서 잘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스크럼 같은 경우는 이것만 얘기를 하지 엔지니어링 프리틱스를 포함하지 않아요. 뭐 30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어떤 기술을 택할 거고 어떤 방법을 할 거냐는 팀이 스스로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게 통하고 어떤 게 안 통하는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프 서덜랜드가 맨 처음에 스크럼을 했던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막 뭐
테스트하고 지속적인 통합하고 리팩터링 같은 걸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작업 빠르니까 오히려 막 작업을 늦춰야 될 정도였다. 그 정도로 생산성이 높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다음 이 스크럼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바로 XP랑 통합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안 되면은 극단적인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요. 여기서 아예 대놓고 제프 서덜랜드는 스크럼을 만든 사람이지만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팔아먹는이라고 하면 되게 안 되지만 하여튼 켄 슈아버한테도 모든 걸 맡겼지만 어쨌든 만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했던 게 이런 생산성이 극도로 높은 열쇠는 스크럼식 조직 형태가 아니다. 그냥 엔지니어링 프랙티스가 좋아서다 라는 얘기를 하죠. 뭐 흔히 이제 스크럼 도입한다고 하면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매일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얘기하자 얘기를 해요. 이거 왜 얘기하는 거지? 이 시간에 난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예 다른 사람이 쓴 요새 책이긴 하지만 요새라고 하기엔 또 조금 된 책이지만 소프트웨어 장인 같은 책 보면은 뭐 에자일 요새 인기 있고 스크럼 뭐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실패해. 왜? 이걸 안 하니까 테스트 안 만들잖아 너네. 안 되지 당연히.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인 이제 마이크 비들은 자기가 2015년에 이렇게 이 사람 둘이서 물론 이 켄 슈아버가 이렇게 열심히 막 한 거를 제프 서덜랜드가 뭔가 이렇게 딱 꾸며서 내놨더니 그걸 보고서 이걸 우리가 해봐야지 해봤더니 잘 돼요. 역시 다른 회사 부사장님이자 굉장한 부사장님이 굉장한 걸 하고 있군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서 했고 나중에 XP랑 합쳤더니 더 잘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엑스브리드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데 지금 검색하면 안 되고 사이트 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거길 가도 안 되죠. 왜냐면요 이 사람이 회사 이름을 아예 바꿨어요. 이걸로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스크럼이다. 그래서 회사 이름 아예 바꿨고요. 여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책에서 보면은 그걸 엔터프라이즈 에자일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 방법론을 엔터프라이즈 스크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딱 가면은 이 사람 뭐 링크드인이랑 홈페이지랑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어쨌든 마이크 비들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은 좋은 개발자를 막 모아서 개발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크럼 같은 방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요. 스크럼은 매우 자연스럽고 단순하면 상식적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린다. 왜? 자꾸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개발자들끼리 꾹짝꾹짝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무거운 방법론들을 막 도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별로라는 거죠. 왜냐면 자연스럽지도 않고 복잡하기만 하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죠. 이 장에서는 켄 슈아버가 그래서 자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막 경험했다는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켄 슈아버가 인디비주얼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막 개발하던 게 개발 방법론을 돕는 도구였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킹왕짱이란 방법론으로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킹왕짱을 돕는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킹왕짱이란 방법론이 되게 좋으니까 그걸로 하고 있냐라고 딱 했더니 제프 서덜랜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켄 슈아버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다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놈들은 이런 표정을 쳤다고 하죠. 그래서 기존 방법론을 여러 개 했는데 다 실패했대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막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모험을 떠났다고 하죠. 모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공정 제어 이런 전문가들 딱 만나봤더니 이 사람 우리 잘 모르는 거야. 프로세스는 영시적인 것과 경험적인 게 있는데 너네 맨날 신제품 만들잖아. 그러면 매번 같은 걸로 해? 아니잖아. 공장이 있어야 뭐 찍어내면 맨날 똑같은 제품 나오는데 너네 아니잖아. 그럼 경험적으로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타임박스를 정하는 거죠. 30일이라고. 스프린트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렇죠?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은 팀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그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너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하고를 스스로 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누가 사장이 와가지고 자네 이거 하게 자네 이거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다 방해라는 거예요. 이 방해꾼들 다 꺼져. 그냥 막히면은 잘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그래도 막 간섭하고 싶으면 오면 스크럼 마스터가 부사장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중요한 역할을 다루는 거죠. 스크럼 마스터.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스크럼의 성공을 책임진다고 하죠.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라 스크럼이 잘 돌게.
그러면 이걸 스크럼을 성공시키는 건 뭐냐?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 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와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결정을 그냥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하세요가 아니라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정해서 아이 뭐 안 되면 어떡하죠? 30일 후에 그냥 귀엽죠. 뭐 그냥 그런 걸로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두 번째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죠. 아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아 내 의자가 박살났네 어떡하죠? 그러면 다음날에 의자가 짠하고 생기는 거죠. 아 스크럼 마스터 매직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팀이 그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안 된다. 그럼 부사장의 멱살을 잡고 이제 당신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어?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스크럼 팀은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닭과돼지 얘기 나오죠. 다 보셨죠? 닭과돼지가 있는데 같이 이제 레스토랑 하잖아요. 우리 메뉴 뭐 할까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뭐 베이컨이랑 외국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 에그 스크램블이랑 달걀과 베이컨이랑 베이컨. 같이 딱 나오는 거. 그랬더니 돼지가 야이씨 넌 달걀 나오면 되지만 나는 내 살을 베야 되잖아 이 나쁜 새끼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스크럼 팀은 돼지에 해당하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근데 권한을 이제 그냥 막 휘두르면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쓸 수 있도록 스크럼 마스터한테 이제 이르면은 이거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스크럼 마스터가 이제 다음날에 딱 가져오죠. 뭐 여기 최고의 도구를 쓰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컴퓨터가 너무 후져요. 빌드하는데 컴파일 하는데 1시간 걸리네. 내가 이래가지고 개발하겠어요 라고 하면 다음날 이제 최신 컴퓨터가 딱 와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부사장이 역사를 잡고 나를 왜 불렀어? 그런 거죠. 너무나도 근데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걸 못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가 이상한 거죠. 대부분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팀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문제가 되는 장애물을 1일 스크럼 회의 때 낱낱이 까발리는 거죠. 추적 15분 딱 하는 거죠. 15분 안에 모든 걸 다 까발리는 거죠.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는 이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이 장애물을 다 해결을 해요. 만약에 이게 안 되죠. 그러면은 쌩 까는 게 아니라 다음날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 하루만 더 주시면은 해요. 그 다음날에 안 됐네. 죄송합니다. 막 해요. 근데 일주일 막 갔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팀이 빡치겠죠. 뭐든지 하라고 해놓고서는 안 된대. 뭐 하면 안 된대. 맨날 안 된대. 그럼 스크럼 마스터는 이제 비장애물을 쓸 수 있죠. 안 되겠습니다. 이번 스프린트는 폭파하죠. 그 권한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아무도 헌신 안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요? 각자 생각을 했는데 다리를 끊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라면 스크럼 마스터는 반드시 이걸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러면은 폭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 자기는 부사장의 낙하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크럼은 부사장의 낙하산이 하는 걸로. 그래서 사장을 딱 보면은 그러면은 스크럼은 뭘 하는 건데? 스크럼은 업무를 단순화한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뭐 어떻게 단순화하냐? 원래는 막 관리를 복잡하게 하는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팀이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장애물을 다 없애는 거다. 아주 단순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하던 어떤 업무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개발자가 왔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먼저 설계를 나는 하고 이거를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난 이 일만 잘하면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했지. 아니면 관리자는 얘네들이 그러면 자기 일에 이렇게 최선을 각자가 다 하게 하려면은 나는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저 사람한테는 저 일을 맡기고를 해야겠다.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제는 관리자는 그냥 관리 업무, 그냥 보편적인 관리 업무 어떤 게 있냐? 자꾸 다른 팀에서 우리한테 태클 걸어요. 뭐 이런 것들 막는 거. 그다음에 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막 없애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맨날 하는 거 불필요한 어떤 업무에 방해가 되는 어떤 습관이랑 구조 이런 거를 몰아내는 게 바로 스크럼이라고 하죠. 그럼 당연히 정이 크겠죠.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막 불만이 많을 거고 뭐 아니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 뭐 예수 관리자가 이상하다 내가 이것만 해고 월급 받아도 되나? 받아도 돼요. 네. 그렇죠? 그러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막 어려워한다. 그럼 부사장의 이름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목표는 그냥 핵심 기능을 선택한 기술, 우리가 팀에서 쓰기로 한 기술을 선택을 해서 핵심적인 기능을 만들어서 시연하는 거죠.
쓸데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핵심적인 것부터 만들어서 살을 막 입혀 나가는 거죠. 기존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은 팀이 스스로를 믿고 그 다음에 관리자도 팀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기술, 아니 하나의 기능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도 못 만들고 있었다. 뭐야 이 팀 하나도 못 만들고 있네? 막 그런 상황에서 만들 수 있을 만한 걸 하나를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켄슈아버는 이걸 못하는 팀을 하나도 못 봤다고 해요. 왜? 자기는 비싼 돈 받으니까. 네. 만약에 그냥 우리끼리 하겠소라고 하면 대부분 잘 안 되는데 비싼 돈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대개는 스크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30일 딱 정하고 아니면 요새는 스프린트 일주일로 한다는데 그래 우리 일주일 뭐 그러고 막 해요. 그럼 안 되죠. 맨날 모여서 1일 스크럼 하는데 시간 낭비일 뿐이고 안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다운 차트 이렇게 그럴싸하게 그려봤자 번다운 차트가 안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기술이 안 받쳐주면 망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켄슈아버는 그 제프 서덜랜드랑 다르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노가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스크럼 마스터는 동시에 훌륭한 엔지니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이렇게 검토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개선을 해요. 그거 안 하면은 30일 내에 뭘 만들기는 문서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지죠. 이걸 하라고 하죠. 대개는 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스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가치를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비즈니스를 맡기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한다고? 그럼 나는 그냥 손가락 빨고만 있으라고? 그래서 켄슈아버는 이렇게 얘기하죠. 30일마다 이렇게 딱 보세요.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이렇게 데모 짜냈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비즈니스 가치가 있을지 그거 결정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딱 이렇게 이거 합시다 해놓고 우선순위 협상해가지고 딱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막 반발이 있었는데 팀에서 2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걸로 하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쌀 딱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개입 안 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30일마다 기회가 있으니까 30일만 지켜봅시다. 이거 사람과 전쟁이잖아요. 가족에 그렇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럼 스프린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냐? 복잡한 간트 차트를 그리고 뭐하고 하는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관찰을 한다. 직접적인 관찰만큼 좋은 게 없다. 관찰을 하는데 이때 번다운 차트를 쓰죠. 번다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다른 걸로도 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냐를 보여주는데 제일 좋은 게 그냥 번다운 차트니까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은 목표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떨어져. 그러면은 우리가 장애물을 못 치우고 있구나. 큰일이다. 이건 스크럼 마스터를 자르든지 아니면 스크럼 마스터한테 권한을 안 준 임원들의 멱살을 잡든지 해야 된다. 스크럼 마스터는 이렇게 이게 잘 안 떨어지면은 이거는 경영진이 지원 안 하는 것 같아 하고서는 이제 자폭 스위치를 두겠죠. 어쨌든 뭐 이게 안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추정이 잘못된 경우, 그럼 처음엔 추정 잘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놓고 대놓고 얘기하죠. 경영진한테 가서 얼마 걸릴 거라고 하는데 그거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하게 이거 봐라, 이거 번다운 차트, 이 사람들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얘는 봐라, 지금 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얘 얼굴 해석하는 거 봐라,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헌신하고 있다, 헌신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다, 모든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이렇게 터놓고 객관적인 걸 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5장에서는 스크럼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잡음에 막 둘러싸여 있다, 잡음과 싸우는 거다, 뭐 그런 걸 하죠. 여기서 뭐 다른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잡음 얘기를 하면서 뭐 이거 잠깐 보여주죠. 이거는 원서 표지는 영어예요. 원서 표지는 영어로 돼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뭐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뭐 표지를 보거나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표지에 이게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걸 다루기 위한 게 이제 복잡계 이론이고, 뭐 복잡계 이론은 그전에는 뭐 카오스 이론 뭐 이런 데서 막 나오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핵심이 되는 거는 실제 제품,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신제품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뻔한 거 만들 때는 스크럼이 필요한가요? 뭐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혁명적인 걸 만드는 거 아니냐, 뻔한 거 만들 거면은 뭐 기존 코드 가져와서 몇 개 고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포크 받은 다음에 그거만 이렇게 아시알 코인 바꿔서 막 이렇게 막 사기치는 애들 막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거면 그게 뭐 필요하냐? 뭐 아시알 코인이라니까 되게 좋네요. 어쨌든 신제품은 이렇게 반복 불가능한 복잡한 프로세스일 수밖에 없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경험주의적인 프로세스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스크럼의 핵심은 작업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상식을 이용해서 뭐 훈련, 경험, 상식을 이용해서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상식을 막 강조하죠. 물론 상식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상식대로만 하면 된다. 그럼 성공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죠. 그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저자인 그 마이크 비들이 딱 나와서 스크럼이 통하는 까닭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막 얘기하죠. 그 멋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요 7장에서는 스크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마이크 비들이 썼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하지? 뭐 그러면 재사용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다 필요 없다고. 일단 돌아서 일단 돼야지. 안 되는 거 해놓고서는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뭐 켄트백이 맨 처음에 그 크라이슬러에 그 가서 컨설팅 했을 때 크라이슬러에서 우리 스몰토크로 프로젝트 하는데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오네 어떡하죠 하면서 딱 켄트백을 데려가요. 그래서 켄트백이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긴 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래서 아니 뭐 일단 퍼포먼스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싹 갈아엎죠. 일단은 돌아가는 거 하자. 하지만 뭐 재사용을 그래도 고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를 나누자. 뭐 그 정도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요. 안정화 안 된 거 만들어서 뭐 재사용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막 만들어서 막 해요. 팀도 여러 개 막 나눠서 코어 팀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코어를 막 만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아니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파라메터 하나만 더 받을게요. 하는 순간에 모든 팀이 쫙 다 깨지죠. 그러면은 바꾸라니까 바꿔야지. 또 바꿔요. 그랬더니 그걸 거기다 넣으면 안 되네요. 하면서 또 바꿔요. 모든 팀이 쫙 깨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돌아가는 거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충분히 되면은 안정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핵심 기능 다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부터는 이제 공용 컴포넌트를 많이 만들어요. 이제 코어 팀이 우리 충분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짠 하고서 안정화된 게 나올 거다. 이 사실은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팀이 다 하는 거 같잖아요. 야, 우리 회사도 그래. 우리 회사도 일단 만드는 거, 일단 만들어. 돌아가게 막 만들어. 대표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일정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일단 만드세요. 이러면 나중에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짜요. 그랬더니 다음에 자, 그럼 기능 바꿉시다. 하면 안 된다니까. 설계가 후져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랑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걸 막 만들어라가 아니라 원래는 설계를 먼저 딱 하고 구현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아키텍처 팀이 따로 있고 만드는 팀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팀으로 맨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아키텍처 팀이 같이 있으니까 쓰레기같이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지. 일단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근데 미래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현하려는 거 충분히 좋은 설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구현을 통해서 더 나은 걸 배워나가는 거죠. 이 리팩터링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마이크 비들이 이렇게 엑스브리드 막 했던 이 XP랑 같이 했던 사람답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뿐이죠. 8장에서는 스크럼과 조직 이야기를 하죠. 했던 얘기 또 하죠. 이 대부분의 조직은 쓸데없는 거 많이 해. 생산성보다는 관료주의지.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생산성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물을 제거를 하는 거다. 어떻게? 부사장의 이름을 걸고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스크럼은 방해물을 제거하는 게 목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러고서 장애물을 근데 장애물이 대체 뭔데? 장애물이란 건 도대체 뭔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8장은 어떤 그런 장애물 얘기를 하는 거고 9장에서는 이렇게 스크럼에 같이 하면서 괜히 마지막이니까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우린 이런 가치를 통해서 스크럼은 이런 가치를 지향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우린 다 돼지다. 네, 하여튼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집중한다. 세 번째 개방성, 뭐 존중, 용기. 그냥 이런 얘기하죠. 되게 아름답잖아요. 보면은 우리 회사도 가, 우리 회사 뭐 안 하겠어? 근데 안 하죠. 네. 하여튼 근데 이걸 해야 이렇게 스크럼은 이런 걸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되게 그냥 아름다운 얘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딱 화려하게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진짜로 지향하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부사장 낙하산인지 아닌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아름다운 결론이 나오죠. 4번.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네. 와.